보니까 첫 계약을 진짜 빨리 하셨어요. 강의가 저희가 1월 27일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첫 성과가 바로 2월에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업종 5만 원이었는데 기존에 하던 테마파크와 철거업체에서 65만 원, 그리고 한의원, 보험, 마케팅 업체까지 해서 총 315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브랜드 블로그를 꾸준히 쓴 게 가장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존의 업체들도 끊기지 않고 계속 웬만하면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업체가 좀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첫 수익화에 성공하셨고 지금은 월 200만 원대를 넘기셨다고 해요. 그 팁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자이너이자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따끈따끈입니다. 이제 적어주신 글을 봤는데 아예 처음에는 디자인 일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디자인에서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평소에도 회사나 디자인을 제가 정년까지 이어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였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디자인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취준을 하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디자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디자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글을 보고 나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 말고 다른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이제 깨달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마케팅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디자인 일을 할 때 정년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평범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사실 디자인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저랑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이 없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책 뒤로 마케팅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기 위한 노력을 뭐 어떤 걸 해보셨을까요? 일단은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마케팅이나 부업 관련 영상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라님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사라님 영상을 봤는데 되게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카페까지 가게 되었다가 마침 또 오프라인 강의를 모집하고 있길래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물론 뭐 이제 마케팅을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뭔가 유튜브를 보고 오프라인 강의를 딱 내가 가야겠다라는 거에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었었나요? 아니면은 뭐 제 영상이나 아니면 제 카페 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딱 내가 그래도 가서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을까요? 사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제 영상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안 맞는 분이 이 부업을 해서 제 강의를 결제한 뒤로 욕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멘트를 듣고 나서 딱 이분은 적어도 사기치는 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영상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되게 잘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강의를 결제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그 멘트를 제가 왜 한 거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밑에 이제 댓글이 그렇게 좋은 댓글이 안 달렸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도 진짜 이렇게 욕하는 사람한테 강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이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알고리즘이 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에서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도움이 됐다니 좋네요. 강의를 듣고 첫 계약을 따는 게 언제부터죠?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달? 네. 강의가 끝나갈 때쯤에 계약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첫 계약을 진짜 빨리 하셨어요. 강의가 저희가 1월 27일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첫 성과가 바로 2월에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수리 업종 25만 원이었는데 이 첫 수익화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인테리어 업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인테리어 업체 위주로 영업을 돌았었는데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쪽은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직접 업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사장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을 했었는데 2군데는 실패를 했고 한 군데는 마침 블로그 마케팅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존 업체가 조금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니즈가 있었던 분이랑 만나게 돼서 이렇게 순조롭게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을 하루에 이제 3개씩 갔다고 하셨는데 그 영업은 직접 그냥 인테리어 회사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사실 불방 영업이 인테리어 업체는 좀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 특성상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몇 번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니까 다음부터는 돌방보다는 블로그로 인한 마케팅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인 3월에는 지금까지도 연을 맺을 수 있는 고객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테마파크와 철거 업체인데요. 3월에는 이제 테마파크 블로그 50만 원, 철거 블로그 36만 원입니다.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이 닿게 되셨을까요? 테마파크는 제 블로그를 보고 먼저 전화를 주셨고요. 그리고 철거 업체는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따끈따끈님이 쓰신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테마파크에 연락이 온 글은 어떤 글을 쓰셨길래 그렇게 문의를 받을 수 있으셨나요? 이제 그분들이 검색을 했던 키워드로 제가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 글을 보고 그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문의가 왔을 때는 그 내 블로그에 글을 몇 개 정도 썼을 때 문의가 오셨었어요? 한 10개 미만이었던 것 10개 같아요. 미만? 네. 그럼 그 뒤로 한 번 딱 이렇게 문의를 받으면 사람이라는 게 나 진짜 이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뒤로도 그럼 계속 브랜드 블로그를 해서 또 문의를 받으신 경우가 있나요? 네. 브랜드 블로그로 연이 된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가서 영업을 했었을 때랑 그 다음에 블로그로 문의가 왔던 고객 어떤 차이가 있었었나요? 아무래도 브랜드 블로그로 연락이 온 업체들이 훨씬 니즈가 강하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훨씬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블로그를 보고 온 고객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뭐 학원 할 때 제 블로그를 보고 온 고객도 있었고 또 저도 처음에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할 때 제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의 온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글을 하나만 읽고 문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블로그에 다른 글 몇 가지를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몇 번. 그런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와닿아서 아예 문의를 할 때부터 블로그에 이런 말을 쓰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약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굉장히 큰 업체를 맡게 되셨더라고요. 손해사정 업체를 맡게 되셨는데 이 업체 담당자분이 이제 따끈따끈님을 엄청 칭찬하셨더라고요. 이제 따끈따끈님의 글을 읽고 자연스럽게 그 블로그에 다른 글을 읽게 되면서 그 업체가 따끈따끈님한테 신뢰감도 들고 또 업무 의뢰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다. 이런 카톡을 올리신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떤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건가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브랜드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셨고요. 사실 막 제 글이 엄청 특별하다기보다는 사실 사라님이 쓰라는 대로 썼거든요. 근데 그 글을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글이라는 게 물론 나중에는 사실 나만의 글의 방식도 이제 해야겠지만 결국에 이 문의 오는 글은 글 공식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글 공식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문의가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점점 배우다 보면은 또 나만의 형태로 약간 엇나가게 돼요. 그럼 공식을 지키지 않고 자꾸 이제 글을 쓰다가 안 쓴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의가 안 오는 건데 그걸 아마 좀 잘 지키셔서 문의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월 수입 30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셨어요. 기존에 하던 테마파크와 철거업체에서 65만 원, 그리고 한의원, 보험, 마케팅 업체까지 해서 총 315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딱 300만 원대를 넘을 수 있었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브랜드 블로그를 꾸준히 쓴 게 가장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존의 업체들도 끊기지 않고 계속 웬만하면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업체가 좀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업은 우리가 계속 영업을 해야지만 문의가 오는데 블로그는 한번 글을 써놓으면 그 뒤로 문의가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내가 좀 바빠도 문의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아마 좀 더 월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따끈따끈님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가 철거 업체, 여기 지금 몇 달째 하고 계시죠?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 업체들을 보면은 한 번 업체를 잡으시면 놓아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수익이 이제 늘지 않는데, 기존의 업체를 데리고 가면서 신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저 성과를 보면은 지난달 10월에는 기존 업체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손해사정사 업체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운영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업체를 함께 할 수 있는 따끈따끈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별거 없는데요. 그냥 마케터들이 각각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저의 주장이 강하지 않고 대표님들 성향에 좀 맞춰주려는 그런 성향이라서 그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소통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마케터들이 글을 잘 쓰게 되고 하면은 점점 자신의 주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자칫하다가는 사실 이 사장님의 블로그인데 내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게 돼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면 정말 내 거만큼 운영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작 이제 이 주인분이 약간 불편해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따끈따끈님은 잘 조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기 위한 목표,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있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블로그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블로그 말고도 다른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당근마켓 같은 여러 SNS 플랫폼을 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또 도움이 필요할까요? 제가 손해사정 업체를 맡고 있는데 네. 그 손해사정 업체에서 되게 마케팅을 여러 방면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관계자분들한테도 홍보하시고 보험 설계사분들한테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거를 일일이 말을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키워드로 풀어내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들은 뭐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병원 관계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할까, 이게 찾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피드백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업체 측에서 요청한 게 병원 관계자나 보험 관계자한테 노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런 관계자한테 문의를 올 수 있을 만한 글을 작성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럴 때는 키워드를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회원님이 쓰신 키워드들을 보면 진짜 그 업계 사람들이 알만한 키워드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는 이 블로그 자체의 레벨도 오르지 않고, 무엇보다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 검색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종사자들한테 보이지조차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지역 플러스 손해사정사, 이런 키워드부터 먼저 노출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노출을 하다 보면 문의를 먼저 받게 되잖아요. 그럼 문의를 받다 보면 피드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때문에 내가 왔다, 혹은 지역 플러스 손해사정사라는 키워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자분들도 반드시 검색을 해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검색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은 다음, 그 다음 이제 키워드를 좀 발굴하는 형태로 하는 게 저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어떤 사람을 타겟을 해서 내가 키워드를 작성했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 같고, 처음에는 원래 좀 더 포괄적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가 문의를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뒤로 이제 보완을 하는 형태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키워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피드백을 작성한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한 글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발행한 글들을 보니까 조금 너무 정보에 좀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또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게 너무 홍보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정보를 주되 거기서 반드시 홍보가
홍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보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정보만 주는 것도 안 되는데 사실 이 따끈따끈님의 글을 봤을 때에는 정보가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홍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팁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보면 섭외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손해사정사를 섭외하기 위한 어플을 홍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에도 지역 플러스 손해사정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키워드들을 먼저 이제 공략할 필요가 있고, 내용에서도 이 손해사정사를 필요로 할 만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우리 어플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어떻게 도와줘서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굳이 그 업체한테 문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따끈따끈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까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이미 후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 있는 후기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줘도 굳이 어떤 관련 업종의 종사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후기에 보니까 이미 병원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문의한 사례들이 있고요. 또 이미 보험 관련 분들이 문의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기만 사실 녹아줘도 그런 업체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 블로그잖아요. 근데 보험 관련 블로그는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기 어플에는 진짜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것까지 피드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따끈따끈님의 수익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피드백까지 드려봤는데요. 또 따끈따끈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